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거맨입니다. 맛있는 김장 배추는 고소한 맛과 단맛이 나는 배추를 말합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푸른 잎이 많고 줄기가 얇으면서도 잎이 밀착이 된 것을 말합니다. 또 겉잎의 흰색과 녹색의 대비가 선명하며 줄기 흰 부분을 눌렀을 때 단단한 것이 수분이 많고 싱싱합니다. 가장 맛있는 배추의 크기는 2 내지 3kg 정도가 좋으며, 그러나 시중에서는 상품성 있는 배추는 3kg 정도 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얼지 않았을 때까지 늦게 수확해야 단맛이 축적이 잘 됩니다. 일부러 배추를 늦게 심어서 배추 포기가 작은 배추로 김장했을 때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맛있는 김장 배추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배추 추비 주는 방법과 그리고 병충해 방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배추를 만들기 위하여 균형 시비를 해야 하는데, 추비를 얼마큼 어떻게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시기는 정식 후에 15일 간격으로 주시면 됩니다. 추비 주는 방법은 표준 용농 교본은 정식 후에 15일에 1회를 주는데, 추비로서는 요소를 7kg를 줍니다. 300평당. 2차 추비는 정식 후 30일에 주는데 요소를 8kg, 염화가리는 7kg. 3차 추비는 정식 후 45일경인데 이때 가장 비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를 12kg, 염화가리를 8kg 주어야 합니다. 4차 추비는 정식 후 60일에 주시는데 이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요소 8kg 그리고 염화가리 7kg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추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질소량을 2배 정도 더 주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산때 질소, 즉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은 배추가 쓴맛이 강하고 고소한 맛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나오지 않도록 배추의 생육을 보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비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차 비료를 요소를 주는 것보다는 복합 위주로 한 포기에 5 내지 10g 정도 배추 뿌리가 닿지 않도록 배추와 배추 사이에 중간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비는 배추 상황에 따라서 비료 주는 위치와 그리고 비료가 닿지 않도록 가감하셔야 합니다. 이제 비가 와서 웃자랐으면 비료량을 주는 양을 줄이고 그 주는 횟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배추가 잘 자라지 않았으면 횟수를 좀 늘려서 자주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유박 비료 또 고농도 축분을 많이 줄 경우 초기에 웃자그러거나 각종 생리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질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피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배추 맛이 씁니다. 질산때 질소가 많은 비료를 주게 되면은 배추에서 쓴맛이 나고 김치로 해서도 맛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배추 줄기에 까만 점이 즉 깨시무늬가 생깁니다. 질소 비료 또는 유박 등을 과도하게 주면은 배추 흰색 줄기 부분에서 까맣게 작은 점들이 불규칙하게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김치가 쉽게 무릅니다. 질소를 많이 먹고 성장한 배추 김치는 쉽게 무르게 되어서 아삭아삭한 김치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추가 단단하지 못하므로 잘록병이나 무름병, 기타 진드미나 벼룩 잎벌레 등 해충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생리장애에도 약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배추에 깨시 무늬가 생긴 배추입니다. 이것을 김치로 담갔을 때 살펴보시면 보시기에도 검은 점이 얼룩덜룩하여서 먹기가 꺼려집니다. 이것이 발생한 원인은 질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생했고, 또 어떤 논문에서도 보면은 부족해도 생긴다고 하였는데, 제가 분명한 것은 질소가 많았을 때 발생한 것이 확실합니다. 진짜 질소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붕소와 칼슘이 부족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배추를 보시면은 깨시무늬병이 걸린 어린 배추입니다. 정식한 지가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 어린 배추인데요. 어린 배추에서도 심기 전에 미끄럼과 유박, 퇴비, 비료를 많이 주었을 때 그리고 물을 주어서 생육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줄기 밑부분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깨시무늬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생했을 때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붕소와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2, 3회 뿌려주시면 이러한 증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붕소, 붕산을 단독으로 주시자면은 물리심 밑에 10에서 20g 정도 주시고, 칼슘은 질산칼슘 40에서 60g 정도 물리심리터에 주시고, 염화칼슘은 60에서 80g 정도 20리터에 타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서 붕소와 칼슘이 들어있는 붕칼 계통의 영양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추를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맹물로 키운 배추와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물로 키운 배추, 그리고 영양제를 넣은 물로 키운 배추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목적은 배추가 나쁜 환경에서 얼마나 잘 견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일반적 환경에서는 맹물로 키운 배추는 연약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로 키운 배추는 성욕이 좋고 근육 있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석회와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물로 자란 배추인데 약간 단단하면서 잘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에서 물을 주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배추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양제로 키운 배추는 가장 빨리 이것이 타는 티본 현상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물로 키운 배추에서 석회 결핍증과 붕소 결핍증이 나타나는 이렇게 분홍색 줄기가 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물로 키운 배추는 견디는 힘이 강해서 이렇게 형체가 변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추를 재배할 때 칼슘을 기본적으로 미끄럼을 주셨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연면 살포를 하셔야 병이 없고 생적 장애가 없는 배추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배추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본지 배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본지 배추라는 것은 배추 한 포기에서 여러 개의 배추가 생긴 것을 말하는데요. 원인은 질소가 많았을 때, 주로 과도한 축분을 사용했을 때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농약에서 혼용을 잘못했거나, 그리고 고농도로 주었을 때, 그리고 이제 벌레가 생장점을 가해했을 때, 그래서 다본지의 원인이 되고, 이상 고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추에서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 부분은 제가 만들어 놓은 배추 물음병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추에서 발생하는 해충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초기부터 배추 나방류와 배추 벼룩 잎벌레와 기타 달팽이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에서 김치를 하려고 배추를 씻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진딧물이 붙어서 물에 포기 사이에 있어서도 씻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배추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추에 발생하는 무테두리 진딧물인데 이것은 색깔이 진회색으로 배추 잎 포기 속으로 들어가면 살충제로 잡기가 참 힘듭니다. 따라서 초기에 방제가 중요합니다. 주로 무테두리 진딧물은 8월 중순경에 발생해서 비가 오는 해는 덜 발생하지만 온도가 높고 건조하게 되면 9월 중순부터 다시 증식하여 발생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제가 진딧물을 가지고 실험하였는데 영하 15도에서 얼려서 다시 녹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을 진딧물은 엄청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진딧물을 체계적으로 잡으려면 심기 전에 토양살충제를 처리하고 한두 마리가 보이면 농약을 재차 살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모상에서 배추를 심기 전에 한 번에 처리하는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상에서 심기 전에 처리하면은 나방류를 비롯해서 진딧물을 한꺼번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방지하려면 마초농법, 즉 마요네즈 100g에 식초 150cc를 물 20리터에 타서 일주일 간격으로 주시면은 진딧물이 하고 그리고 톡톡이, 배추벌레, 나방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균병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진딧물이 많다 하면은 거기다 마초농법이다 퐁퐁 세제를 5 내지 10g 정도 물 20리터에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님제제나 그리고 고삼 추출물 등 환경제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딧물은 한번 발생하면 쉽게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진딧물은 초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부지방 기준으로 해서 방제 시기는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는 주기로 볼 때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는 약제를 여러 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맛있고 병충해 없는 배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시비와 칼슘을 주기적으로 연면 시비하면 고소하고 무르지 않는 단단한 배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법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